새로운 과학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제껏 전시관에서 과학 행사를 관람했었다면 2019년에 펼쳐진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축제처럼 즐기며 체험하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직접 참여해보는 다양한 과학체험. 청계광장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도심 한가운데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2019년 대한민국 과학축제. 지금부터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대변신. 어렵게 배우던 과학기술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페스티벌로 도심 속에 꼽힌 과학축제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과학기술광장, 과학문화공원, 과학문화산업밸리, 과학체험마당. 모두 4개의 체험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축제 현장.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문화로 즐기는 과학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과학문화는 경제발전과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이 어려운 공식이나 이론이 아닌 일상 속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펼쳐졌던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라는 말에서 나타내듯이 과거에는 폐쇄된 공간에서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제한된 사람들만 올 수가 있었고 그게 홍보 자체도 상당히 제한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도심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미래를 꿈꾸다. 제일 먼저 소개할 곳은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하천, 청계천 주변의 과학기술 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신 과학기술 발전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개발 중인 최고의 과학기술 성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리호 75톤급 엔진부터 탑승형 로봇, 그리고 일상생활과 산업체에서 꼭 필요한 이동형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은 기본.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 체험, 내가 직접 만드는 코딩 로봇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과학기술 광장 중 서울마당에서 제일 먼저 만나본 과학기술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75톤급 엔진 실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이 바로 제 뒤에 있습니다.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올려진 바로 그 심장을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51초 동안 연소하며 목표치인 140초 이상 연소를 달성. 발사 319초 뒤에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했으며 포물선으로 비행한 뒤 우주센터에서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안전하게 낙하까지 했는데요. 그 엔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원리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3단부, 2단부, 1단부 중에 이제 2단부에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2단부에서 진공이 상태에 도달하면은 그 진공에서 엔진이 작동하는 엔진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쏘아 올려진 그 시험 발사체 예. 엔진인가요? 톤수는 똑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시험 발사체는 지상용 엔진 테스트한 거고, 이거는 한국편 발사체 2단에 탑재되는 고공용 엔진입니다. 이번 엔진 테스트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사체 엔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나로호 엔진 외에 인공위성도 전시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인공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위성인가요? 이거는 작년 12월 5일날 발사된 천리안 2A 위성인데요. 예. 천리안 1호에 이어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위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3분의 1 사이즈 모형이고 실제로는 3배 더 크고 무게도 2.5톤에 달하는 중형 위성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기상 서비스에 이용되는 엔진이 지금 작년 12월에 쏘아 올린 예, 맞습니다. 그 인공위성이요? 예. 3분의 1 크기. 네, 맞습니다. 예. 천리안 1호는 흑백 영상을 전송했었지만 천리안 2A호는 컬러 영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해상도도 4배 이상 높아져 한반도 해안 지형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사람이 로봇에 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기가 진짜 많네요. 저도 타보고 싶은데 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직접 탑승한 채 조작하는 로봇인 휴보 FX2는 휴보 FX1의 후속 모델인데요. 높이 2.5m에 무게가 280kg으로 70kg 정도의 선인이 탑승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관절의 움직임으로 물건을 잡는 등 다양한 동작까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산업 현장이나 재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해 더욱 특별합니다. 영화에서만 저런 로봇들을 본 것 같은데 특히 아바타에서 사람이 타고서 이렇게 작동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카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데서 로봇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보니까는 발전 속도가 많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에도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외형만큼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휴보 FX2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한 명씩 로봇 위를 오르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던 로봇을 실제로 탑승하면서 신기한 듯 즐거워합니다. 미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휴보 FX2를 타본 아이들에게 인증사진은 필수겠죠. 로봇에 오르는 어린이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지금은 휴보 FX2를 전시물로 체험하지만 어쩌면 이 어린이가 성장해서 휴보 FX2를 조종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하고 싶어졌어요. 만들고 뭔가 정말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과학 기술이. 저는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술의 로봇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모두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에 어떠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직접 그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길이 8.2km의 다리로 주탑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다리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로 건설된 거가대교를 만드는 체험이 그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다리가 사장교 거가대교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원하는 대로 붙여요. 실을 이용해 신중하게 교량 상판을 잇기 시작합니다.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며 점점 완성이 돼가는데요.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오세영 리포터도 거가대교를 만드는 아이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손 안에서 거가대교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인해 교량이 유지되는 걸까요?
네, 제가 아까 친구들이랑 같이 사장교를 만들어 봤는데 이 다리는 또 다른 다리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거가대교는 줄을 이용해서 만드는 원리로 작동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장교 같은 경우는 줄을 이제 넣어가지고 매달리고 당기고 그 힘으로 이 집행하는 판이 거군요. 네,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여행을 다니거나 어느 다른 장소를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줄 형태로 된 다리를 보면 아, 저렇게 줄 형태를 통해서 이 교량이 유지되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교실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물건을 실어나르고 좁은 공간도 방향을 바꿔가며 무거운 물건도 옮길 수 있는 협동 이송 로봇이 있다? 이 로봇은 모바일 워커라는 이름의 로봇으로 로봇이 경로를 스스로 인식해 물건을 옮기는 알고리즘과 이송할 물건의 무게 하중을 스스로 측정해 힘을 분산하는 반력 측정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물건을 옮긴 상태에서 물건을 밀게 되면 로봇이 같이 사람에 따라서 운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적용된 로봇입니다. 전후 좌우 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퀴로 인해 부드럽게 운반이 가능. 여기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물류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로봇끼리 자동으로 분리됐다가 합체하는 협업 제어 알고리즘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로봇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개발했던 로봇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로봇으로 좀 기술 이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최대 3톤까지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 외에도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VR 체험. 이 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손짓만 해도 움직이는 자동차의 기술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 대륙철도 연계 기술 등 철도 과학기술의 미래를 직접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는 확실한 행복, 이해 준말, 소확행을 주제로 소프트웨어의 발전 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동화광장. 그중 음성 명령 인식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코딩 로봇을 만나봤는데요. 이 기술로 인명을 구조하고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진이라고 외치자마자 앞으로 나아가는 코딩 로봇.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한 거랑 좀 비슷하고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은 것 같아요. 로봇으로 컬링 경기를 한다?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고 패드로 로봇을 움직여보며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컬링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 더욱 새로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명소 청계천. 이곳에는 특별한 전시물로 색다르게 꾸며졌는데요. 태양계 행성과 나로호 등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전시물과 청계천의 풍경이 만나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청계천 곳곳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주기율표 원소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소들이 상호 합성해 분자가 되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화학 원소들이 전시물이 된다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도심 속 명소가 과학의 원리를 품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순간입니다. 과학, 즐거움을 누리다. 한빛 미디어파크와 보신가 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학문화공원은 과학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과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각종 전시, 공연, 버스킹 할 거 없이 영화까지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저희 YTN 사이언스 부스도 있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다?
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과학 강연, 공연, SF 영화, 로봇과 예술의 융합 전시, 사이언스 버스킹 등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 과학문화공원 한빛미디어파크에서 지루함은 잊어버리고 과학을 즐겁게 배워볼 수 있는데요. 과학이 우리 일상 속 문화로 변화하는 흥미진진한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나도 앵커다. YTN 사이언스 앵커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직접 아이들이 방송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인데요. 자, 한 친구가 지금 방송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YTN 사이언스 앵커인 제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도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앵커 체험을 통해 방송의 제작 과정부터 TV 송출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 YTN 사이언스에서 나왔는데요. 네, 제가 사이언스 실제 앵커거든요. 그래서 친구 이름이 뭐예요? 예성이요. 천예성이. 네. 아저씨 누군지 모르죠? 네. 아저씨 이 방송 진짜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앉아서 뉴스 한번 해볼래요? 그건 못해요.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요? 해보자 해서. 아니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가 어딨어. 엄마가 어디? 뉴스 원고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프롬프트를 보면서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듯 실전처럼 읽어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가 어떻게 우리의 안방으로 전달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미래 예비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로봇 축구가 열리고 있는 한빛 미디어 광장 YTN 사이언스 부스입니다. 지금 파란색 유니폼과 빨간색 유니폼, 한일전은 아니지만 현장 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공이 어디 있나요? 자, 나가챘어요. 자,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습니다. 자, 뚫었어요. 한 명 뚫었어. 슛! 골! 빨간 팀 어디가? 빨간 팀 어디예요? 가만히 앉아 조종만 하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미니 로봇. 공을 시원하게 차며 상대방의 골대로 골인시켜 봅니다. 슈팅 능력부터 패스까지 가능한 로봇 축구를 통해 로봇이 움직이는 원리와 기술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데요. 로봇 축구를 통해 로봇 공학자의 꿈을 키워봅니다. 발이 아닌 손을 이용해 진지하고 재미있게 로봇 축구를 경험해본 소감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제 조작이 좀 어려워가지고 하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로봇을 내가 조종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나는 이색 과학 공연, 사이언스 버스킹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물 색깔이 마법처럼 변한다? 요오드산 칼륨 용액과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 녹말 용액 이 세 가지를 섞어주면 란돌트 반응으로 물 색깔이 변하는데요. 마술 같지만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공기로 대포를 쏜다? 대포 안에 모였던 공기들이 한꺼번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멈춰있던 공기와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때 링 형태가 만들어지며 앞으로 뿜어지게 됩니다. 마술과 같은 신기한 과학 공연에 모두들 기분까지 업!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며 사이언스 버스킹을 재미있는 공연처럼 즐겨보는데요. 난데없는 불쇼에 절로 나오는 황우성. 이번엔 플라스틱가 폭발한다? 과산화수소에 요오드와 칼륨을 넣으면 열과 함께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과산화수소와 세제가 결합하며 큰 거품이 폭발합니다. 심지어 콜라까지 폭발! 사탕 속에 든 아라비아 고무 성분이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게 합니다. 전시 위주가 아닌 체험 중심의 축제에 걸맞는 사이언스 버스킹 공연. 과학이라는 무거운 장벽을 허물고 즐거움을 통해 과학을 재미있게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스에서 과학을 체험하고 즐겨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더욱 잊지 못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 예술을 만난 과학이
어떻게 꽃피워지게 됐을까요? 로봇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고 인간과 퍼포먼스까지. 이제 전시회도 인간이 아닌 로봇이 예술 활동의 전면에 나서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로봇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의적 활동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또한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작품을 통해 로봇이라는 문명의 수단이 예술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함인데요. 예술과 접목한 로봇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 로봇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되게 신기했고 이렇게 감수성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작업을 로봇이 할 수 있다는 점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인형극까지 한다? 로봇이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 표현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면 관객은 로봇을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살아 숨쉬는 배우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로봇한테 감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지금은 기계적인 움직임을 하지만 나중에 배우가 등장했을 때는 이 쿠카라는 로봇도 배우로서 같이 존재함으로써 로봇이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뭔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과학, 비상을 준비하다. 다시 세운 광장에 위치한 과학문화산업밸리에서 과학이 비상을 준비합니다. 다시 세운 광장을 중심으로 과학과 교육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흥미롭게 느끼는 재밌는 요소를 통해 과학을 배우고 느껴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일상 또한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과학과 접목될 분야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제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과학기술, 교육 현장도 바뀌었고요. 근무 환경도 변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바꾼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이룬 우수 과학문화상품 전시 및 체험, 과학교구 및 VR, AR 등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과학놀이터를 운영. 누구나 직접 만들어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이와 같은 교구를 활용하면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또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도구와 학습 교재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미리 만나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중구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대구에서 기름 꽉꽉 채운 카니발 타고 5시간 그래요? 해가지고 왔어.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만드는 로봇. 동작 인식을 통해 움직일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로봇이 보편화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강아지 로봇의 움직임이 정말 실제 강아지처럼 움직임이 자연스럽네요. 교육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어떻게 하면 과학에 대해 재밌게 배울 수 있는지 다양한 교구를 통해 비교하고 또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유튜브 자주 봐요? 네, 좋아해요. 근데 유튜버가 과학을 알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쉽고 재밌을 것 같아요. 쉽고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저기 유튜버가 와서 과학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네. 할까요? 네. 누구나 즐겨보는 인터넷 콘텐츠. 쉽게 접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죠. 유명 유튜버와 함께 과학을 배울 수 있다면 지루할 틈이 없겠죠.
과연 인터넷 콘텐츠와 과학이 만나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고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금의 차세대 미디어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가 대부분의 어떤 문화를 되게 점유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학생들한테 뭔가 공감이 될 수 있는 미디어로 기존에 있던 과학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시도적인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신미디어로 기존의 교육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메리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경험을 더하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위치한 과학체험마당에서 과학의 경험을 더하는 색다른 체험장이 꾸며졌습니다. 무엇이든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겠죠. 이곳은 과학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DP 디자인 거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돼서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디자인 거리에 설치된 다양한 체험장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길을 걷다가도 누구나 체험장을 방문해 과학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길거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과학. 첫 번째는 다빈치 다리 만들기입니다. 규칙대로 나무 막대를 끼워 나가다 보면 점점 다리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요. 힘의 분산의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하나하나 신중을 기에 끼우다 보면 어느새 완성돼가는 다리의 형태. 연결 구조를 보면 아치 형태이기 때문에 부분에 집중되는 힘을 전체로 분산해서 부러지지 않고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쌓으신 거예요? 금방 또 쌓으셨네요. 네, 이렇게 쌓아보니까 어떠세요? 다른 조각을 밀어주고 받쳐주면서 이제 다리가 완성되고 서로 하중을 견뎌준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 와, 튼튼하네요. 직선과 사이클로드 곡선 위에 같은 위치,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공을 굴린다면 어느 것이 더 먼저 지면에 닿을까요? 갈릴레오가 바로 이 곡선을 발견하고 연구했는데요. 공의 높이는 똑같지만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뭐가 먼저 지금 저기에 닿을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저는요, 느낌상으로는 이게 더 가파르게 빨리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과연 실험 결과는? 자, 느린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기울기가 달라도 공이 거의 동시에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지상의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 상공에서 지상으로 낙하하는 경로가 바로 이 사이클로드 곡선과 같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 원리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 돌아본 도심 속의 과학축제 어떠셨나요? 이렇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하나의 문화로 공유되는 날까지 과학 문화가 붐업 되길 바랍니다.